이낙연 먼저 만나고 오라는 문재인 대통령, 원팀 시큰둥한 이낙연, 이재명 승자의 저주에 빠졌나? 경선은 이겼지만 저주에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은 이제 국감이, 이재명 지사 국감이 지난 수요일 날 끝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원래 이 정가에서 이불 모으기를 오늘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감이 끝나면, 국감이 어떻게 끝나든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지금 권력,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차기 권력, 이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뭔가 딜을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광주에 가 있습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하고 그 다음에 봉화마을, 경남에 있는 봉화마을 갑니다. 언제 청와대 못 오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물 건너갔으면, 그렇다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날 리도 없고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요, 국회에서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일인가요? 그렇죠? 월요일 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그거 연설이 끝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해외 출장 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좋은 곳에 가시더군요. 이게 지금 엠바고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보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도는 청와대는 하도 민감하게 반응들을 보이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뭐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G20, G20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 김정숙 여사님하고 함께 이제 해외를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유럽은 한번 가면은 일주일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만나는 시점이 자꾸만 뒤로 늦춰진다. 그럼 언제로 가느냐? 11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아니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어야지 대통령이 여당 후보만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대통령들은 자기 집권당 후보들만 만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우연히 그때쯤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이 되면 이제 국민 정서상,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말이야 여야 후보를 함께 다 만나야지, 그리고 제3당인 그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다 오라 해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만나야 모양이 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단독으로 만나는 일이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애가 달아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느긋합니다. 10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다 완료가 되고 이재명 후보가 50.29%인가요? 뭐 가까스로 턱걸이를 하듯 이제 최종 후보가 되기는 했으나,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커녕 지지율이 요즘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뭐 곤두박질까지는 아닌데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양자간 이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한테도 지고, 뭐 홍준표 후보한테도 지고, 유승민 후보한테도 지고, 그 4등을 했다는 원희룡 후보한테까지도 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마당이니,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구태여 서둘러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이 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참모라고 하더라도, 제가 청와대 뭐 수석이나 뭐 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만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뭐하러 만납니까?
괜히 모양 빠지게, 기스나게 뭐하러 만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됐고요. 대통령이 워낙 바쁘셔서 국회에 가서 대국민 연설도 일정 잡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순방도 이제 가셔야 되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오네. 심상정 후보도 이미 정의당 후보로 결정이 나 있지. 참 그렇구나. 뭐 그 사이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러면 적어도 4명을 다 청와대로 오라 해서 넷이서 함께 밥 먹어야 되겠네. 뭐 이런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마지막까지 이제 양강구도로 겨뤘고 마지막 제15라운드에서는 62대 28 제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62대 28로 이재명 후보를 눌렀으나 압도적으로 눌렀으나 14라운드까지의 종합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겨운 고배를 마셨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금 강원도가 있답니다. 그 이낙연 후보의 부인이 김숙희 씨입니다. 둘이서 강원도 어딘가 나를 찾지 마소 하고 강원도가 있다는 건데요. 그 지금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캠프를 꾸려야 되는데 이 선거 캠프를 꾸릴 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당 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씨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되고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선을 함께 치렀던 사람들, 그것도 마지막까지 일합을 겨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뭐 박용진 후보, 김두관 후보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공동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이래야 구색 갖추기가 되는 건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후보 캠프 사이에 계속해서 원팀은커녕 칼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지사께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를 직접 찾아가는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송영길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찾아뵐 겁니다. 그러자 라디오 진행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명락회동은 국감이 끝나면 곧 있을 예정이군요.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서로 풀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막걸리 회동.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막걸리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이 있자마자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불쾌하다. 송영길 대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뭐 당신 말 한마디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매우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 국감이 있었지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국토위 국감이 있었는데 그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한 건 맞은데 이런 얘기를 보도가 됐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이라도 맡겠다. 어떤 역할도 맡겠다. 어떤 역할도 맡겠다는 것은 공동선대위원장이든 상임선대위원장이든 당이 이 틀을 짜놓으면 거기에 가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뭐든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즉각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 심지어 도대체 그런 말을 흘리는 저의가 뭐냐. 이런 보도가 틀림없이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저의가 뭐냐. 네, 어느 세월에 원 캠프가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제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주 5.18 묘역, 그 다음에 봉화마을, 이 두 곳이 사실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징적인 두 장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묻혀 있는 봉화마을 묘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인 겁니다. 이제 여기를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다고 이제 논란이 돼 있는 윤석열 후보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엮어서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 너무 나간 발언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불쾌감을 표시를 하는 그런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해찬하고 유시민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이해찬 전 총리는 이미 한 적이 있지요. 이해찬 전 대표는. 이제 그래서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역할쯤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제 본인 입으로 나는 공직도 안 맡고 선거에 참여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지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외곽 지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